이 감정에는 희노, 애락, 애오,욕 해서 7가지의 그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7가지 하는데 여기서 이제 단어가 약간 바뀌기도 하는데요. 희노, 애, 구 해서 공포를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이제 수만 가지 감정이 되는 거죠. 오만 감정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 감정들을 잘 조절하고 잘 느끼고 풍부하게 삶을 만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 감정이 나를 허무하게 만들어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또는 자살에 이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 나의 미움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랑, 슬픔, 기쁨 무엇이 많은가 꼭 하나하나 체크해 보세요. 어떤 분은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왜? 슬픔을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없으면 못 우세요. 또 어떤 분은 웃고 싶은데 웃지 못하는 분도 계시죠. 저도 예전에 웃으려고 하면 근육이 막 뒤틀려가지고 금방 여기가 못 웃겠다 했는데 요즘은 좀 쉽게 웃습니다. 많이 연습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개발했던 거죠. 누구나 연습을 통해서 가능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웃고 그 다음에 울고 슬프고 그 다음에 떠오른 그 분노해야 될 때는 분노해야 되는 거죠. 분노해야 될 때 분노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치가 유대인 학살을 했던 것처럼 그런 대로 아주 나쁜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분노라는 건 나의 작은 어떤 욕망을 누군가 제어했을 때 분노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뭔가를 바꿔야 되는 그런 개선시켜야 될 그런 쪽으로 분노를 변화시켜서 사용한다면 나의 삶도 바뀌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의 삶도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들은 오장육부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무슨 감정이 있다면 어떤 침을 놓거나 어떤 약재를 처방을 해주거든요. 그 이유는 오장육부의 연관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그런 것도 감정에 포함되는데요.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어디와 연결됐냐 하면 비장과 위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너무 많이 하면 이걸 할까 말까 막 고민을 많이 하면 소화불량에 걸리죠. 또 답이 없는 걸 계속 생각하다 보면 소화불량에 걸리고 그러면서 얼굴이 노랗게 바뀝니다. 얼굴이 노랗게 떴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비장과 위장의 소화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은 고민은 하루를 넘기지 말라. 명상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넘어가면 그 고민하면서 소비되는 에너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걸 잘못되더라도 빨리빨리 결정하는 훈련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슬픔은 폐와 연관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울면 너무 많이 슬퍼하면 폐가 상합니다. 또 폐가 상하면 슬픔이 오고요. 그래서 영화나 그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의 사랑하는 연인, 가족이 갑자기 불행한 일로 사망을 해가지고 너무 슬퍼하다가 폐병에 걸려서 주인공이 사망하는 그런 줄거리들이 간혹 나오는데요. 바로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대장은 슬픔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신장은 우리가 지구력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 감정은 공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남낭 특집으로 공포 영화 보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쭉 놀래면서 머리가 시원해지죠? 수기운이라고 하는데 신장은 수기운을 관장하는데 신장이 갑자기 작동되면서 그 시원한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포 영화는 여름에는 보시는 게 좋지만 겨울에는 수기운이 강한 상태에서 보시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리고 분노는 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막 내면 저 인간이 간땡이가 부었나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분노를 많이 하면 간이 상합니다. 간경화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이 어떻습니까? 분노, 싸움 많이 하시죠?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 나의 심장은 기쁨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건강하면 잘 웃고 잘 기뻐합니다. 근데 너무 심장이 극한 상태로 가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놀라면 심장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심장에 에너지가 없으면 웃고 싶어도 잘 못 웃고 합니다. 그래서 5가지 비장, 위장, 폐대장, 신장, 그리고 간, 그리고 심장 이 기능들이 잘 조화가 되면 모든 감정들을 잘 조절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요즘 경기 불황에 의해서 참 많은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죠. 돈 걱정을 많이 하면 심장에 무리가 간다고 합니다. 쿵당쿵당 뛰어야 되는 그 심장이 무리가 가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걱정은 그날그날 마무리하고 안 되면 보류하고 잠시 접어둘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많이 필요하죠. 이게 바로 명상에서 하는 그런 그 감정 관리의 요령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내가 분노를 너무 많이 하신다면 간에 있는 독소를 쭉쭉 빼내는 거고 간에 있는 독소를 빼내고 그 다음에 생각을 많이 해서 소화불량이다 그러면 위장에 있는 독소를 쭉쭉 빼내고 또 마사지를 할 수도 있죠. 왼쪽 갈비뼈 아래쪽 꾹꾹 누르면서 풀어주시면 위장에 경직되어 있던 위장이 풀리면서 소화력이 다시 올라가는 거죠. 감정에서 내가 너무 힘들다. 명상을 하지 않는 분들은 이 감정 해소를 하기 위해서 달리기를 뛰거나 아니면 뭐 영화를 보거나 음식을 먹거나 그 뭐 심하면은 뭐 그 성적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일반 영화를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음식점에 가가지고 맛있는 걸 드시는 분도 계시고 술을 잔뜩 뭐라 부어라 마셔라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명상을 하시는 분들은 그때 이 나의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명상, 호흡 속에서 명상으로 자신의 감정들을 비워내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에 쌓여있던 힘들었던 걸 갖다 계속 내 안에서 배출하고 이걸 소화시키다 보면 굳이 그런 그 음식이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술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소하지 않아도 좀 더 쉽게 자신의 감정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죠? 노력이 필요합니다. 명상하시는 분들도 초기에는 안 되면 화가 나니까 이제 뭐 저도 예전에 술을 좋아해서 술도 많이 먹어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또 담배도 많이 펴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굳이 담배, 술 그런 걸로 나의 허전함을 달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는 것을 제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상을 하지 않는 분이라면 나의 그런 감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잘 안 되면 노래방 가서 크게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르거나 하면 많이 해소가 되죠. 근데 소리 높여서 하는 것보다 많이 웃는 게 좋고요. 또 감정을 가장 그 해소하는 그런 방법은 우는 거라고 합니다. 많이 엉엉 이건 슬퍼하는 것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많이 울다 보면 마음이 시원해지죠. 그래서 즐거워도 결국 너무 즐거우면 눈물이 빠지게 울죠. 또 슬퍼서도 울고 분노가 나가도 엉엉 울고 막 싸우다가 막 우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감정을 해소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통적으로는 울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노래방에 가서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흉보니까 노래방에 가서 소리 고래고래 노래 부르시다가 한번 신나게 한번 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울면 이게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우는 건데 어디 가서 무작정 울 수도 없고 하죠. 그래서 감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의 감정을
어떻게 하면 소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거든요. 나의 소화력이 커지면 어떠한 감정도 다 삭힐 수가 있죠. 옛말에 젊은 애들은 돌도 소화시킨다. 쇠도 녹인다. 뭐 그런 표현하죠. 젊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소화시키는데 어떻습니까? 감기가 걸리면 평소에 맛있던 음식이 전혀 맛이 없죠. 이게 짠지 매운지 싱거운지 맛도 못 느끼죠. 그건 뭔가 하면 에너지가 없으면 맛을 감각이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소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나의 에너지가 충만하다면 어떤 감정이든 다 소화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소화시키기 위해서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입으로 씹고 위에서 주물떡주물떡 하죠. 그런데 왜 음식만 소화를 시키느냐? 감정도 소화를 시켜야 되고요. 지식도 바로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 방법은 계속 주물럭주물럭. 그래서 이 감정을 우리가 잘 해소 안 됐을 때 보통적으로 하는 게 있죠. 입으로 수다를 떨면서 계속 그 사건을 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스트레스 해소, 감정 해소를 위해서 계속 씹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계속 씹다 보면 후련해지죠. 그런데 혼자 씹지는 않죠. 누군가 상대가 있어야 되니까 내 답답함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하소연하면 듣는 사람이 듣다가 짜증내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명상인은 스스로 입으로 씹어서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호흡을 통해서 소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수화방향이라고 해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런 호흡 명상법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호흡을 하다 보면 과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인간이 가지는 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바로 이 이마 전전두엽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어느 쪽이 발달되는가에 따라서 긍정적인 성향과 부정적인 성향이 나타나는데 명상을 많이 하다 보면 좌측 전전두엽이 조금 더 발달되면서 사람이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감정에 너무 쌓이지도 않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매사가 지구가 곧 멸망할 것처럼 보이고 경제가 곧 폭락할 것처럼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그래도 살만하다. 그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세상을 아름다운 쪽으로 선한 쪽으로 보게 되는 그런 성향이 나타나는데요. 그게 바로 이 뇌의 기능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뇌가 바뀌고 뇌가 바뀌면 또 마음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하거든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어느 게 우선인지는 찾기가 힘들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감정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본다. 근데 호흡을 하시면 그런 것들이 좀 더 빠르게 변화된다는 호흡을 하시면 이런 것들이 좀 더 빠르게 변화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호흡을 하시는데 특히 내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본다. 너무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본다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타인들이 너 이제 안 투덜대린다?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